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막히는 요즘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는 자녀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들어온 2억 원, 국세청은 이 돈을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건 빌린 돈입니다. 를 증명하지 않으면 말이죠. 다행히 가족 간 차용도 증여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은 2억 1,700만 원 이하일 때,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 때는 시가 13억 1,800만 원 이하일 때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기준의 계산 근거와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살아남는 차용증 실물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차용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전수 모니터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통장에 1억, 2억 이체한 내역은 고스란히 과세관청의 레이더에 잡힙니다. 세법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납세자가 이건 빌린 돈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차용 사실을 제대로 증명만 하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 또는 안 내느냐의 문제, 둘째는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준을 충족하면 세무서도 인정합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에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세보다 낮게 받으면 그 차이만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규정이라고 하고 상증세법 제41조의 4에 나옵니다. 국세청이 적용하는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자를 아예 받지 않으면 원금 곱하기 4.6%만큼을 매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외외 규정이 나옵니다. 이자 혜택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제 2항에 나옵니다. 이 규정을 역산하면 면제 한도 원금이 나옵니다. 원금의 4.6%를 곱한 값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원금은 1,000만 원을 4.6%로 나눈 값, 약 2억 1,739만 원입니다. 즉, 약 2억 1,700만 원 이하 무이자 차용은 증여세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다면 연간 이자 혜택은 2억 원의 4.6%를 곱한 920만 원이 됩니다. 이는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입니다. 반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이자 혜택은 3억 원의 4.6%를 곱한 1,380만 원입니다. 이는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초과분인 1,380만 원 전액이 증여액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자를 일부 받더라도 법정이자율 4.6%와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또한 원금이 2.17억 이하라도 차용증 없이는 증여로 추정되니까 차용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17억 기준은 법정이자율이 변경될 때마다 함께 바뀐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월세 대신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라고 하고 상증세법 제37조에 나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5년 단위로 합산하고 그 현재 가치가 1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매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간 이익은 부동산 시가의 2%를 곱한 값입니다. 그 다음 5년간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적정 이자율 10%입니다. 5년간의 이익에 연금연 가계수 4.329를 곱합니다. 계산해보면 부동산 시가의 2%를 곱한 값의 4.329를 곱한 게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시가는 1억 원을 2%의 4.329배로 나눈 값입니다. 그 결과가 시가 약 13억 1,800만 원입니다. 단순히 시가의 10%를 곱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현재 가치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면제 기준은 시가 약 13억 1,8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이는 법정 기준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는 이미 13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값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무상거주는 곧 증여세 문제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시가 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거래가, 감정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공시가격이 낮아도 실거래가가 높으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집값이 상승했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5년 도중에 기준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시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이자 기준인 2.17억 이하를 충족해도 차용증 없이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용증은 이건 진짜 빌린 돈이라는 납세자의 핵심 증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차용증, 즉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여자와 차용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대여 금액과 대여 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이자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명확히 적어야 하고 공란으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넷째, 원금 상환 일정입니다. 월 얼마씩 몇 개월에 걸쳐서 상환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섯째, 만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여섯째, 쌍방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날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날짜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나중에 급하게 만든 가짜라고 의심받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비용은 무료부터 소액 정도입니다. 둘째는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약 4,000원 정도입니다. 둘 다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상환을 이행하고 통장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쓴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 일정대로 반드시 자녀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게요. 이체할 때 통장 메모란에 월 원금 상환 또는 금전 소비대차 원금 상환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세요. 이 통장 이체 내역이 세무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은 종이 한 장이지만 상환 이체 내역은 시간이 쌓인 실증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가 가장 신뢰하는 증거는 후자입니다. 차용증을 썼더라도 다음 상황이면 세무서가 증여로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할 항목은 차용자, 즉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소득 없는 미성년자나 무직 성인이 2억을 빌렸다고 주장하면 거의 100% 증여로 과세됩니다. 반면 자녀의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월 100만 원씩 상환한다면 세무서는 납득합니다. 상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차용증에 이자율이나 상환 일정이 없거나 공란으로 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의 증거가 됩니다. 셋째, 실제 상환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통장 기록이 없으면 빌려간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넷째, 차용 후 수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차용보다 증여에 가깝습니다. 다섯째, 세무조사 통보 이후에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했다고 의심받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맹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준 뒤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면 생전에 오간 자금 내역이 상속세 조사에서 재점검됩니다. 이때 차용 서류와 실제 상환 내역이 없으면 성급 증여로 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차용증 관리는 부모님 생전 내내 이어져야 합니다. 절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차용할 원금이 2.17억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억을 빌려야 하는데 무이자로는 위험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인 연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모님께 실제로 이체하면 됩니다. 3억의 경우 연 이자가 1,380만 원입니다. 이를 부모님께 실제로 지급하면 이자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고 증여세 없이 차용 관계를 인정받습니다.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방법 A는 3억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인데 초과분 1,380만 원 전액이 증여액이 되어 증여세는 약 1,380만 원입니다. 방법 B는 연 4.6% 유이자로 빌리는 것인데 이자 소득세는 약 213만 원입니다. 방법 B가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부모님은 이자소득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연간 이자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모님의 다른 소득 상황도 함께 검토하세요.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도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에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차용한 금액은 실제로 빌린 돈 임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서류, 상환 이체 내역을 취득 직후부터 한 폴더에 체계적으로 보관해두면 소명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경보입니다. 부모님 집 무상거주의 면제 기준인 시가 13억 1,800만 원은 매년 변하는 집값에 연동됩니다. 처음 들어갈 때 기준 이하였던 집이 수년 뒤 기준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라면 매년 시세를 확인하고 기준에 근접했다면 대응 방법을 검토하세요. 첫째,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영원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가가 13억 1,800만 원에 근접하면 매년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준 초과가 예상되면 소액 월세, 즉 유상임대차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무상이 아닌 유상임대차는 증여세 대신 임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아는 만큼 절세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금이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도 증여세가 없고 시가가 13억 1,8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에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어느 경우든 서류와 실거래 내역이 갖춰져 있어야만 세무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아무리 빌렸다고 말해도 증여로 봅니다. 상환 내역이 없으면 실제로 빌린 돈인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법을 알면 피할 수 있고 모르면 맞습니다. 차용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모두를 보호하는 합법적인 방법, 오늘 영상의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